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번 시간은 복사 평형과 운실 효과 이렇게 두 번째 얘기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이 굉장히 여러분들한테는 중요한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번 시간은 실제로 시험에 나오는 형태, 그 다음에 정말 이해하는 그런 형태로 선생님하고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여기 보니까 복사 평형과 운실 효과 두 번째 이렇게 나오고 여기 그림이 하나 나오죠, 그죠? 자, 이 그림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공부를 할 텐데요. 자, 복사 평형은 우리가 전 시간에 뭐라고 불렀지? 복사 평형은 무엇이다? 전 시간에 뭐라고 배웠습니까? 복사 평형은 바로 흡수량과 무슨 양이 같은 거다 그랬어요. 복사 평형은 흡수량과 방출량이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 흡수가 되거나 어떤 지역에서 방출되는 양은 언제나 같아야만 이거를 복사 평형이다 이렇게 불러줬지. 복사 에너지 흡수량과 방출량이 같은 것을. 자, 근데 지금 현재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그림을 한번 잘 보세요. 이 그림이 바로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구로 들어오면서 이렇게 지구로 들어오면서 일부가 어떻게 돼요? 태양 복사 에너지 100이라는 게 우주에서 쫙 오다가 보세요. 지구로 다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어때요? 일부는 튕겨서 나가죠. 얼마 나갑니까? 여기서 25 튕겨 나가죠. 그죠? 그 다음 땅으로 다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땅에서 튕겨 나가는 게 또 얼마야? 5가 튕겨 나가서 실제로는 우주에 얼마가 나가요? 30이 나가서 70만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들어오면 보세요. 쫙 들어오면서 어떻게 되니? 지표까지 도달한 게 45가 도달했어. 전 시간에 배웠지. 이게 거의 무슨 강선이었습니까? 그래. 거의 가지강선이 지표에 가장 많이 도달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가 뭐 성층권이나 열권이나 이런 데 대기에 이렇게 흡수가 되고요. 또 대륙권에서 이산화탄소나 수증기에 의해서 적외선이나 일부 전파가 흡수가 됐었지. 그지? 요게 얼마? 대기와 구름에 흡수된 게 요게 얼마입니까? 요게 25죠. 그럼 태양 복사 에너지 100이 튕겨나가는 거 30, 그 다음 45 플러스 25니까 얼마야? 70. 그래서 100이 다 쓰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지구가 다 받았어. 지구는 뭐 하기만 하냐? 흡수하기만 해요? 아니죠. 뭐도 해야 됩니까? 방출하기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방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됩니까? 땅에서 물이라고 하는 것이 증발되는, 이 20일만큼 증발되는데, 자, 이게 뭐야? 물이 증발되어서 상태 변화를 하게 되면서 구름이 생기고 대기에 기상현상이 생기는, 자, 이것을 상태 변화라고 하고, 이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숨은열 또는 한자로 숨어 있다는 건 잠재되어 있다. 그래서 잠열이라고도 하는 바로 그 열이 바로 20일. 자, 그 다음에 대류와 전도, 어떤 매질을 타고 점점 가고 있는 것이죠. 요게 또 8만큼 갑니다. 29 갔죠? 자, 그 다음 또 어떻게 돼요? 쫙 가면서 어떻게 돼? 지표면에서 대류와 전도 말고 그대로 복사하기도 하는데, 이 복사하는 게 거의 지구는 적외선의 형태라고 그때 얘기했었죠? 그 다음 태양 복사 에너지는 뭐라고 그랬어? 거의 가시광선이라고 그랬죠, 그지? 그래서 이 적외선의 형태로 날아가는 이 광선이 대기에 얼마나 많이 흡수가 돼요? 100만큼이 흡수가 돼. 자, 그런데 흡수되지 못하고 바로 우주로 날아가는 이 사라고 하는 거 보여, 안 보여? 보이지? 이게 왜 우주로 바로 날아갈까? 여기가 8에서 13 마이크로미터의 바로 대기에 뭐였다는 거예요. 전 시간에 설명했던 창이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대기도 뭘 받았지, 그지? 대기도 뭘 받았어? 뭘 받았는데 아까 태양 복사 에너지에서 받았는데 위로 얼마를 내보냈어? 66을 내보냈어. 그죠? 66을 내보냈고 저 땅으로 88을 내보냈어요. 이렇게 내보냈다는 거야. 이해되시죠? 자, 그럼 대기는 왜 이렇게 많이 내보낸 것 같냐? 어때요? 지표에서도 이만큼을 받았죠. 이만큼 21, 8, 100 받았고 태양에서도 25만큼 받았으니까 대기도 받은 만큼을 내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눈치챘죠? 바로 복사평형을 따져주려면 우주와 대기와 지표 각각 이 세 단계를
다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따로따로 떨어져서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선생님이 여기 이 그림에 대한 원리를 쭉 대충 설명해 줬는데 되게 어려웠잖아? 자, 이제 하나씩 선생님하고 다시 보시면서, 이거 지금 지우고요. 다시 보면서 이 문제를 같이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 건데, 복사평형 관점에서 얘기할 거야. 자, 여러분들 앞으로 이 문제가 나오면,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이제부터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항상 이렇게 따져주시면 돼요. 자, 저기 우주 나오죠? 우주, 대기, 그 다음 지표, 이 세 개를 따로따로 떨어져서 이렇게, 자, 선생님이 선을 이렇게 그어볼게요. 쫙 떨어뜨려서, 얘도 쫙 떨어뜨려서 한번 그어보서 어떻게 얘기해볼까? 흡수량과 방출량은 언제나 뭐였다? 같다. 선생님 그랬죠, 그죠? 그래 놓고 여기 선을 쫙 한번 그어놓고 아주 간단히 그어놓고 한번 해보자. 진짜 그런가 한번 보자. 자, 우주의 입장에서는 우주가 얼마를 흡수합니까? 자, 여기 우주로 나가는 거 한번 따져볼게. 자, 어때요? 70 나가죠? 지표에서 얼마 나갑니까? 지표에서 직접 적외선 복사에너지 형태로 얼마가 나? 4가 나가죠, 우주로. 그렇습니까? 4가 나가죠. 하나하나 다 써봅시다. 자, 그 다음에 대기와 구름이 엄청나게 많이 내보내는데 얼마 나갑니까? 66이 나가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70이라 써 있는 거 아니야, 그지? 그래 놓고 태양 복사 에너지가 100이 들어오다가 들어오지도 못하고 대기에 반사되어서 25 나가고 지표면에 반사되어서 5가 나가죠, 그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 선생님이? 반사율이라고 한다고 했지. 반사율이 얼마야, 지금? 그렇습니다. 30%가 되겠죠? 자, 그러니 얼마를 우주가 흡수한 거야? 지구에서 나가는 게 총 100이 나갔고요. 우주에서는 얼마가 지구로 들어왔어, 지금? 100이라는 녀석밖에 안 들어왔죠, 그죠? 자, 우주 끝났죠? 됐습니까? 여러분들 다 유튜브로 볼 테니까, 뭐 EBS 온라인 클래스나 유튜브로 볼 테니까 이거를 우리 아까 전 그림 캡처하고 이번 그림 캡처하고 해서 하나씩 익히면 되겠습니다. 그냥 산수야. 이렇게 그림 맞추기 퍼즐 산수죠. 자, 그러면 이번에 뭐 볼까? 그래, 이번에 뭐 보냐? 대기 파트를 한번 볼게요. 자, 대기는 얼마를 흡수하는지 보세요. 자, 일단 얼마 흡수합니까? 자, 일단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오다가 대기에 얼마가 흡수가 돼요? 아, 그래. 25만큼 흡수가 되는. 대기에 25만큼 흡수가 되는. 자, 얘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준 거죠. 그죠?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 헷갈리니까. 더하기. 자, 지표에서도 대기가 받지. 얼마를 받아, 지금 보니까. 21과 8과 그 다음 얼마 받아? 100을 받죠. 그죠? 자, 지표에서 받는 게 얼마라고? 21과 8과 100을 받아요. 그죠? 대기가 받는 건 이만큼 받는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요건 누가 준 거야? 요건 누가 준 거야? 그렇습니다. 바로 지표 복사 에너지인 거죠. 그죠? 이 중에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되게 중요한 숫자가 뭐라고 그랬어? 그래서 요게 되게 중요한 숫자야. 요게 바로 뭐였었어? 물이 상태 변화하면서, 즉 증발하다가 다시 어떻게 하면서 하는 그런 바로 열이다. 그래서 잡열이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아까? 이게 이제 중요한 열이다. 어쨌든 요만큼이 다 뭐야? 지표한테 받은 대기가 받은 에너지입니다. 자, 그럼 계산해볼까? 이 총 도합하면 얼마니? 25 더하기 21 하니까 46에 54에 154라는 흡수량이 되죠. 그럼 얼마를 내줘야 되는 겁니까? 대기는 얼마를 내줘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154만큼을 내주면 되죠. 자, 그런지 보자. 이 대기가 잔뜩 받으면 에너지를 어떻게 해요? 우주로 얼마를 내보냅니까? 우주로 얼마를 내보내 지금? 66. 그 다음 지표로 얼마를 내보냅니까? 88을 내보낸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다시 66과 88을 내보내니 이 두 개를 합치니까 얼마예요? 154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대기가 우주로 내보내거나 지표로 내보내는 것조차도 다 지구 복사 에너지이기 때문에
무슨 광선일 가능성이죠? 바로 적외선이라는 겁니다. 적외선 또는 일부 전파 이런 것들이 형태로 간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숫자는 어때요? 정확히 딱 맞죠, 그죠? 자, 그럼 지표로 한번 다시 가볼게요. 지표. 자, 지표 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얼마 흡수합니까? 자, 지표 얼마 흡수해요? 태양 복사 에너지로부터 얼마가 들어와요? 45가 들어오죠, 그죠? 자, 지표에 태양 복사 에너지로부터 45가 들어옵니다. 이게 태양 복사 에너지야. 45가 들어오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누구로부터 또 받게 됩니까? 대기로부터 또 받게 되지. 여기 대기로부터 얼마 받게 돼? 지표가 얼마 받게 돼 지금? 88을 받게 되죠. 자, 이게 누구로부터 받을 거야? 태양이야, 대기야? 대기로부터 받을 거야. 그렇지? 자, 그런데 요거는 좀 기억을 이제 확실하게 해야 되겠죠? 자, 태양으로부터 받는 에너지는 무슨 광선으로 받는 거라고 그랬어? 지표까지 도달한 것. 그래, 과시광선이라고 그랬죠, 그죠? 대기로부터 받는 것은 무슨 광선으로 받는 거야? 그렇죠. 바로 적외선의 형태로 받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좋습니다. 그러면 두 개 합쳐봐. 그럼 얼마야? 3이고 2고 그러니까 133이어야 되겠네요. 그럼 지표가 방출하는 양도 얼마여야 되겠어? 133이어야 되겠죠. 자, 그런가 볼까? 지표가 얼마 방출합니까? 물의 증발로 21 방출하고, 그 다음 대류와 전도로 8을 방출하고, 그 다음 잘 봐요. 지표가 대기한테 주는 게 얼마야? 100이죠. 그리고 우주로 직접 나가는 게 얼마입니까? 4죠. 그러니까 지표 복사로 나가는 건 총 104죠. 100 하고 4까지 쓸게, 이렇게. 104지, 그지? 그럼 다 합치면 얼마입니까? 다 합치면 104니까 다 합치면 29에 100, 129에 133 어때요? 방출량 똑같지? 여기서도 좀 요건 기억해야 되겠다. 아까 선생님 다 그림에서 설명해 줬지만 이 4가 바로 뭐였어? 지표에서 나가는 에너지긴 한데 대기에 걸러지지 않고 우주로 직접 나갔던 요게 바로 뭐였었어? 대기의 창 8에서 13 마이크로미터의 파장의 적외선이었다는 얘기였죠. 그죠? 그렇죠? 자, 이해되십니까? 어때요? 숫자 맞추기 싸움밖에 안 돼. 자, 그런데 이 숫자 맞추기만 끝내면 안 되고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좀 더 여러분들 곱씹어 봐야 될 건데, 자, 뭐를 곱씹어 봐야 되냐? 잘 한번 보세요. 여기 이미 다 선생님이 써놨는데 다시 한번 여기 지워보고. 자, 일단 지표 복사 에너지는 무슨 광선으로 나간다? 그렇지. 무슨 광선으로 나가? 적외선 형태로 나갑니다. 그죠? 얘들이 다 적외선 형태로 나가는 거야. 그러면 대기 복사 에너지도 다 뭐겠어? 거의 다 적외선 형태로 나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표가 대기한테 주는 게 무려 얼마야? 21, 8, 100이나 줬죠. 그죠? 그다음 대기가 다시 지표한테 얼마나 줍니까? 88을 줬죠. 즉, 이 그림에서 잘 보세요. 선생님 색깔을 좀 달리 해볼게. 녹색으로 해볼게요. 자, 보세요. 대기가 좋아하는 에너지는 태양 복사 에너지예요? 지표 복사 에너지예요? 대기가 훨씬 더 잘 흡수하는 에너지는 태양 복사 에너지는 25밖에 흡수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지표 복사가 주는 거는 이만큼이나 많이 흡수하게 되는 것이죠. 자, 또한 지표 복사 에너지도 보세요. 지표도 보세요. 지표도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는 양보다는 어떤 에너지를 흡수하는 양이 더 많습니까? 대기에서 내려오는 흡수하는 양이 더 많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즉, 따라해보자. 대기와 지표는 서로 살아가는 사이다. 따라했어? 따라해봐. 대기와 지표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죠. 자, 여기서 되게 핵심적인 다음에 바로 여러분들하고 직접 다시 따져볼 것이 나오는 건데, 바로 무슨 얘기냐? 대기가 지금보다 훨씬 두꺼워져 버리면, 지금보다 조금씩 더 두꺼워져 버리면 지표에서 나가는 양이 대기에 더 많이 흡수될 것이죠.
그러면 대기에서 흡수된 이 많은 에너지는 다시 지표로 재방출되게 되겠지. 그지? 현재는 흡수량과 방출량이 정확히 같아져서 별 문제 없는 것 같지만 현재 조금씩 대기가 두꺼워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산화탄소의 양이 증가하면서 대기가 두꺼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 지표도 덩달아 뜨거워지게 됐다.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너희들하고 설명한 게 뭐야? 지금까지 설명한 것은 바로 뭐냐면, 얘들아, 복사평형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잖아, 그치? 근데 이 복사평형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는데, 복사평형은 단순히 흡수량과 방출량이 같다, 이것만 복사평형인 거야. 그런데 누구와 누가 사랑에 빠졌어? 대기와 누가 사랑에 빠졌어? 지표가 사랑에 빠져서 지표가 알고 보면 45라는 태양빛밖에 못 받았지만 이제는 얼마를 받아버리게 돼버릴 거야 지금. 88을 받아버리게 된 이유가 돼버렸죠. 누가 있었기 때문에. 대기라는 녀석이 있었기 때문에. 즉 대기와 지표가 서로 적외선을 주고받으며 우주로 직접 날아가지 않고 주고받으며 나타나는 이런 효과를 온실 효과라고 얘기하는 거야. 즉 대기가 있는 모든 행성은 마치 비닐하우스를 친 비닐하우스 안에 있는 농작물처럼 따뜻한 온실 효과를 일으키게 되는 거야. 자, 그런데 보세요. 이게 너무 사랑에 빠졌어. 너무 사랑해 이러면서 대기가 너무너무 늘어나게 돼버렸다 이거야. 그러면 이 현상을 뭐라고 할까? 점점 따뜻해지는 현상. 그래서 뭐라고 그래 이거를? 온난화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지구 온난화 현상을 지금 바로 다음 장에서 같이 공부를 할 텐데, 지구 온난화 현상을 아주 심플하게 설명하면 뭔 거야? 지구의 대기가 점점 두꺼워졌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럼 바로 심플하게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방금 얘기한 것처럼 온실 효과가 심해지면, 얘들아, 심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 온난화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자, 선생님이 아주 간단한 모식도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재밌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대기가 없는 달에 왔다고 한번 해볼게. 대기가 없는 어떤 달 이런 데 왔다고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여기서 얘들아, 여기서 태양빛이 이렇게 왔어. 자, 태양빛이 한 100이 왔다고 쳐볼게. 태양빛이 100이 왔다. 반사율은 그냥 없다고 하자. 그냥 여러분들 공부하기 편하게 반사율 없다고 하고요. 그럼 100을 여기다 이렇게 흡수를 하겠지. 달이. 자, 그러면 이 달도 얼마를 내줘야만 복사평형을 이루는 거야? 그렇지. 100을 내줘야만 복사평형을 이루어지는 거죠. 그때 대기가 없는 이 달이라고 하는 행성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지표면의 온도도 태양이 준 100만큼의 온도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자, 그런데 대기가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대기가 있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 보자. 자, 이번엔 대기가 있어. 대기가 있어. 자, 한 층만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한 층, 대기가 이렇게 한 층이 있다고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 자, 좀 재밌는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잘 봐요. 자, 햇빛이 들어오는데 얘들아, 분명히 햇빛은 반사도 되고 대기에 흡수도 돼. 근데 여러분들 공부하기 편하라고 선생님이 반사나 흡수 이거 다 그냥 생략하고 간단하게만 할게. 100이 다 통과해서 지표에 다 100이 들어왔다고 가정을 하자. 그리고 이 지표에서 또 100을 다 내줬다고 해.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냥 심플하게 하기 위해서 가정을 하나 더 세울게. 여기서 지표에서 준 모든 복사 에너지를 대기가 흡수해서 이 흡수한 에너지를 우주로 50%, 지표로 50% 재방출한다고 하자. 대기는 공중에 떠 있잖아. 그러니까 위로 아래로 이렇게 재방출한다고 그냥 가정을 할게. 그럼 일단은 대기가 얼마를 내줬어? 받은 만큼이 100이니까 당연히 100을 다 줬고, 가정을 우리가 어떻게 했어? 대기가 다 먹는 걸로 가정했잖아. 그러니까 대기가 얼마를 먹었어? 총 100을 먹었지. 그러니까 얼마가 나가겠어? 50이 나가고 밑으로 50이 나간다는 가정이지, 그죠? 자, 그러면 이 지표는, 대기가 있을 땐 이렇다는 얘기야. 이 지표는 어때? 지표는
태양으로부터 계속 뭐를 받아? 100을 받고 이 100을 다시 내줬지만 대기로부터 얼마를 받은 거야? 50을 받았죠. 그래서 지표는 이제 더 이상 100이 아니라 얼마가 되는 거야? 150이라고 하는 지표 온도를 갖게 되는 거죠. 어때? 대기 하나가 생겼을 뿐인데 이렇게 지표 온도가 올라가지? 자, 시간을 좀 더 지나가게 해볼게. 선생님 시간을 좀 더 지나가게 해볼게. 자, 봐. 시간이 좀 더 지나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태양빛은 멈추지 않고 계속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100은 계속 들어오겠 거야. 그죠? 이 100은 계속 들어올 거야. 자, 그런데 아까 지표 얼마 먹었어요? 대기로부터 150을 먹었지, 그지? 그러니까 150을 다시 내줘야 되겠죠. 그럼 대기가 다 먹을 거야, 150을. 그러면 50% 우주로 나가고 50% 밑으로 나가면 얼마겠어, 이건? 나누기 2 하니까. 그래, 75, 75지. 그렇잖아? 그러면 이제 더 이상 150이 아니라 또 얼마로 늘어나겠어? 태양에서 주는 100과 대기에서 주는 75가 되면서 얼마가 늘어났어? 175가 되겠죠, 그죠? 한 번 더 해볼게. 그래서 어떻게 돼? 이렇게 한 번 더 해볼게. 멈추지 않고 얘가 계속 이렇게 태양빛이 100을 줘요. 그럼 여기 175를 받았지? 이 175를 여기다 줘. 그러니까 여기서 먹었던 것이 다시 나가. 그럼 나누기 2 하니까 얼마야? 87.5, 여기도 87.5가 이렇게 되는 거지. 자연 상태에서는 얘들아 이런 식으로 계속 순차적으로 일어나겠지. 그래서 이것이 계속 진행이 되다 보면 어딘가 하나로 수렴하게 될 거야. 마치 극한값으로 계속 가게 되겠지. 그렇게 되면 얘들아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야. 자, 보세요. 그러니까 지표야, 대기야, 쫙 대기야. 그럼 분명히 100이 왔어, 그지? 반사율이나 대기에서 태양 복사에너지 흡수하는 걸 좀 고려하지 않았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 이렇게 올라가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이렇게 다 먹은 거 결국 종단에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주로 얼마가 나갈까요? 우주로 100이 나갑니다. 그 지표로 얼마로 나가는 줄 알아? 지표로 우리가 아까 반반씩 나가기로 했지. 100이 나가요. 그럼 지표는 100과 100을 만났으니까 얼마가 돼버린 거야? 그래. 200을 만들어 버리게 될 때까지 나타나야만 뭐가 일어나는 거야? 이제 복사 평형이 일어나게 된 거지. 정말 맞는가 볼까? 우리 아까 따진 것처럼 해보자. 우주. 그 다음 여기 어떻게? 대기. 그 다음 여기 뭐야? 지표. 한번 따져볼게요. 흡수량과 방출량 정말 맞는지 선생님하고 따져보도록 하자. 자, 일단 우주는 얼마를 흡수했어? 대기로부터 100이 나왔죠. 그죠? 그리고 지구로 얼마를 보내줬어요? 100을 보내줬죠. 그렇습니까? 자, 대기는 얼마 흡수합니까? 지표로부터 얼마 흡수했어? 200을 흡수했죠. 방출은 어때? 우주로 100 나갔고 지표로 100 나갔죠. 어때요? 복사평형 이루죠? 지표는 어땠습니까? 지표는 얼마? 태양으로부터 100을 받고 대기로부터 100을 받았죠. 그래서 얼마를 방출했어? 대기로 200을 방출하게 된 거야. 어때요? 온실 효과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야.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대기가 하나가 더 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번 볼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자, 하나가 더 있어. 선생님이 이 그림 한번 지우고 옆에다 한번 써볼게. 그림 지우고 옆에다 한번 써볼게. 이건 다 이해했을 테니까. 자,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대기 하나를 더 그려볼게. 선생님이. 자, 그려볼게요. 자, 보세요. 자, 여기 지표가 이렇게 있어. 지표가 이렇게 있고 대기가 두꺼워졌어. 즉 온난화가 일어나는 거야. 자, 대기를 하나 이렇게 그려보고요. 또 하나 이렇게 그려볼게. 자, 헷갈리지 않게 여기다 빗금을 이렇게 대기에 빗금을 이렇게 칠해볼게요. 자, 여기를 대기 1, 여기를 대기 2라고 한번 가정해볼게요. 자, 그래놓고 햇빛이 들어왔어요. 쫙 태양빛이 들어와서 백이 뭐 전혀 흡수되지 않는다고 그냥 가정할게. 흡수된다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따지면 되긴 하는데 그냥 편안하게 너희들. 그러면 여기에서 각각 방출되고 흡수되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따질 수 있습니다. 지표의 온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따질 수 있어요. 자, 봐. 일단 우주로 얼마 나가야 됩니까? 우리. 그래, 100이 나가야 우주는 평형을 이뤘죠. 끝.
자, 근데 우리 아까 조건에서는 뭐였어? 대기는 위아래로 같은 양의 복사에너지를 방출한다. 이렇게 그냥 가정을 세웠었잖아. 아까 계산하기 편하게. 그럼 여기도 얼마가 나갑니까? 100이 나갔어야 돼. 그지? 그럼 대기 1이 원래 받았어야만 하는 에너지는 총 얼마를 받았어야만 이렇게 방출을 하게 된 거야? 200을 받았어야 되지. 그럼 이 200은 누가 줬겠어요? 누가 줬겠어? 그렇지. 이 밑에 있는 대기 2에서 200을 줬겠지. 그치? 그럼 대기 2는 밑으로도 얼마를 줬겠어? 밑으로도 얼마를 줬겠어? 200을 줬어야만 하지. 그러니? 그러면 지표는 얼마를 받은 거니? 태양에서 100을 받았고 대기로부터 얼마를 받았어? 대기로부터 200을 받았어. 맞습니까? 맞아요? 아, 종이 울리네. 그렇습니까? 200을 받았어. 그죠? 그러니 여기는 총 얼마를 받은 거야? 300을 받았죠. 그죠? 그럼 이 300만큼을 다시 어떻게 된 거야? 이쪽 누구한테 준 거야? 대기 2한테 줬어. 그럼 잘 봐. 대기 2는 300을 지표한테 받았고 이 위로부터 얼마를 받았어? 100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총 얼마야? 400을 받은 거지. 그렇죠? 응? 어떻게 됐죠? 왜 다 지워졌어? 400을 받은 거죠. 아, 선생님 그림이 지금 지워져가지고 저장하지 않음으로 지워져서 이 전 영상을 좀 여러분들 캡처를 다시 해서 한번 잘 보세요. 결국엔 얘들아, 대기가 2개였을 경우, 즉 더 두꺼워졌을 경우에는 지표의 온도가 아까 200에서 얼마로 갔어? 300으로 늘어나는 효과를 보게 됐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온난화고 지금 현재 그 지구 온난화가 이렇게 해서 발생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지금 현재 지구 온난화의 가장 대표적인 바로 물질이 뭐라고 알려져 있어? 이산화탄소라고 알려져 있죠. 자, 근데 이산화탄소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다시피 여러 가지 후보군들이 이렇게 있지. 자, 그런데 보세요. 지금 이산화탄소 값 여기 보이시지? 이산화탄소 값이 쭉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고 메탄 값도 이렇게 됐고 산화질 수도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여러분들 모든 기체는 온실 기체입니다. 그거는 그냥 지표 복사 에너지나 태양 복사 에너지를 조금이라도 흡수하면 다 온실 기체예요. 그냥 모든 기체는 온실 기체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범이 바로 누구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산화탄소죠. 얘는 왜? 화석연료에서 자꾸 보충되어서 대기로 공급되어졌다고 그러잖아. 그래서 이 이산화탄소의 양과 현재 지구의 기온 변화의 양이 어떻습니까? 거의 비슷하게 드러나고 있다. 또 메테인이라고 하는 녀석은 CH4죠. 이 CH4는 여러분들 이렇게 분자 구조식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지? 그래서 얘는 어떤 광선을 맞았을 때 훨씬 더 흡수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1대1로 만약에 이산화탄소하고 메탄 분자를 1대1로 비교하면 훨씬 더 흡수력이 복사에너지 흡수력이 메탄이 훨씬 더 많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산화탄소가 왜 주범이 됐죠? 주범이 된 이유는 바로 뭐다? 워낙 그 양 자체가 많아요. 양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자, 기온이 어떻게 돼요? 지금 쫙 올라갔다고 그러죠?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산업혁명 이후에 지구의 연평균 기온이 1.1도씩 올라갔대요. 1.1도씩. 야, 그럼 별거 아닌 것 같지. 그럼에도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앞으로 2도, 3도 올라간다. 얼마 전까지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 1.5도가 넘어가면 얘들아 이 티핑 포인트를 지난다 그러거든. 티핑 포인트는 뭐야? 더 이상 복원할 수 없는 단계다. 그럼 지구의 온도는 50도, 60도 계속 올라가서 끊임없이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런 논문도 있다고 그러네요. 자, 밑에 있는 그래프 한번 볼까요? 자, 관측 기온이 계속 올라갔다라는 거 알고 있겠지? 자, 근데 이 밑에 보면 자연적 요인만 고려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별로 안 올라갔을 거야. 그치? 그런데 온실 기체 증가만 고려하면 또 어떻게 해? 되게 많이 올라갔겠지. 근데 이 중간값은 뭘까요? 읽어봐. 태양 활동의 변화, 화산 활동. 자, 화산 활동 터지면 온도 떨어진다고 그랬죠. 그죠?
또 인간에 의한 온실기체 뭐 이 모든 게 다 합쳐졌을 때는 지금 이 중간값으로 이렇게 가긴 간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대로 이렇게 유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바를 하셔야 되겠죠. 우리 지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지 그 누구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에 지구 온난화에 대한 얘기를 다 했고요. 지구 온난화에 대한 영향, 이 부분 다음 시간에 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저기 해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여기서 그냥 설명하고 그럼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좀 시간이 좀 길어지긴 해도 한번 봅시다.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면 여러분들 따뜻해지니까 당연히 빙하가 녹겠지, 그지? 자, 해수면이 상승할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요렇게만 끝내면 안 되고, 여기다 요것도 좀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 해수의 온도가 상승해서 그런 거잖아. 해수온이 상승해서 그렇죠, 그죠? 그럼 이 해수온이 상승하면 해수온이 올라가서 해수면 상승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또 해수가 뜨거워져서 열팽창이 일어나. 그러면 해수 자체의 부피가 커지죠. 그럼 당연히 어때요? 해수온이 상승하겠죠. 즉 해수온 온도 상승이 바로 그런 예가 되죠. 기후대는 당연히 변하겠지, 그치? 식생도 변하고 생태계 전체가 변하고 요즘은 또 뭐야? 질병도 늘어나지? 코로나가 그거랑 무관하다라는 얘기는 또 못할 거예요. 왜냐면 생물의 서식지가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는 또 기후변화, 식생의 변화가 또 연결이 되는 거니까요. 식생, 뭐 여러 가지 다 변합니다. 자, 기상이변, 여러분들 태풍이나 홍수, 가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면서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슈퍼 태풍이나 뭐 이런 것들도 나타난다고 그러네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노력, 여러 가지 온실기체 배출량을 감소하는 노력을 합니다. 물론 굉장히 아직은 부족합니다. 뭐 미국이란 나라는 또 여기서 막 탈퇴하기도 하고 막 그런다고 그러잖아. 하지만 세계 각국의 환경협약을 체결하고 그 보호에 대한 국가별 의무와 노력을 우리는 다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인터넷을 한번 꼭 찾아보세요. 그러한 온실기체 감축에 대한 어떤 목표치를 규정하고 이거를 한번 지켜보자라고 하는 여러 가지 협정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교토의 정서, 그 다음에 파리협정, 최근에 있었던 거거든요. 제일 처음에는 92년도에 기본 합의가 있었어, 지구온난화 방지를. 근데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죠. 최근 거 파리협정이 있었다는 거 좀 기억하시고요. 오늘 강의 여러분들 바로 복사평형과 온실효과, 그 온실효과가 심해지면서 나타나는 지구온난화, 그에 대한 대책, 우리가 그에 대한 노력들을 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또 수업 시간에 더 디테일한 얘기들 나누도록 하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